이렇게 또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7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제안 컨퍼런스 플러그인 이제 두 번째 세션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윤순아 사무처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현장에서 뜨거운 열기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지금 유튜브로는 197명까지 접속해서 함께 온 오프라인으로 하이브리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리시님의 그 음악이 위로와 힐링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연결을 주제로 진행된 1부 1세션에 이어서 이번 2세션의 주제는 정렬입니다. 함께 나아가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올해가 제4차 국가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첫 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중앙센터랑 17개 광역시도 센터가 5월 한 달 동안 앞으로 우리 5년간 국가기본계획 과제를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함께 하게 될지를 의논하는 첫 걸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부 세션에서는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1부 세션에서 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얻고 말랑말랑한 주제로 좀 힐링이 되었다면, 이제는 신발끈을 메고 달려가야 될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 열기랑 온라인으로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요, 제가 2부 시장은 영상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에서 혹시 낯익은 얼굴들 찾으셨어요? 네, 바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했던 동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중앙자원봉사센터의 강하라 과장이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저한테 이 영상을 만들어야, 영상으로 우리가 한 달간의 일정을 좀 보여주자라고 했더니, 제가 이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센터장님도 할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이렇게 멋진 영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의 마지막 멘트, 대한민국 자원봉사를 우리가 견인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울림을 주는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견인하기 위한 첫 시도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중앙센터와 17개 시도센터가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지역 센터의 동료들이 국가기본계획에 대해서 발표는 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이 학습하는 기회가 좀 없었다라는 건의들을 해주셔서 제가 국가기본계획 과제의 지향과 의미가 어떤 건지를 학습하는 것부터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학습하면서 우리가 하는 우리 센터의 사업은 이 과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 과제 중에 전국에 있는 센터들이 함께 좀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해야 될 과제들은 어떤 게 있을지 의견들을 모으는 시간들을 좀 가졌고요. 그 영상으로 짧은 영상이지만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이렇게 그 17개 시도와 중앙센터 18개 센터가 함께 뽑고 논의했던 그 결과를 중간 발표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과제를 저희가 중앙센터에서 발주하면서 연구진과 함께 전국을 이제 순회하면서 나왔던 결과들을 요약 집계한 약간 중간 정도의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정의 결과를 부산디지털대학교 최유미 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미 교수님께서 제4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의 연구진으로도 참여를 하셨고요. 저희 연구의 책임을 맡고 계신데요. 사실 현장의 자원봉사센터 동료이기도 했었답니다. 네, 최유미 교수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최유미 교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3차 기본계획과 4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런 자리가 너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중앙센터장님이 리콜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제가 그러면 제가 리콜을 해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한 달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만났던 분들보다는 더 많은 분들을 만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센터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발로 뛰어오고 계신지 이런 모습을 정말 생중계하듯이 만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광역 도센터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세션을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이제 국가기본계획, 지금은 4차까지 왔는데요. 국가기본계획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엮어 나가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윤순호 처장님 울림이라는 키워드를 쓰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앞에 공연에서 울림이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울림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는 어떻게 신발끈을 메고 함께 갈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느꼈던 부분들을 조금 담아서 중간 보고 겸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시다시피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이라는 것은요 2005년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법에서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법에 근거하여서 실제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졌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처음 1차, 2차 계획에서는요 자원봉사에 대한 양적 성장이 주 목표였어요. 그리고 3차 기본계획에서는요 그러면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를 조금 담아보자 라고 해서 시민성이라는 건강한 시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기본 개념에서 시민성의 개념을 처음 담기 시작한 게 3차 기본계획이고요. 4차 기본계획에서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경험,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의 어떤 이런 현상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자원봉사 부분도요 어떤 새로운 환경 변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뉴노멀이라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형식이 아니라 형식을 뛰어넘은 새로운 형태의 것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림을 짜자라고 해서 4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조금 담고 싶었던 것은요, 어쨌든 법에 의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자원봉사라는 부분에서 그 중간에 가장 가운데 센터라는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센터의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에서 이야기하는 실행 주체에 대한 것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가 누구일까라고 하면 중앙정부기관이에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실행계획 수립의 주체가 되어진다. 그렇지만 실제로 연대 협력과 현장에서 아마 우리 중앙센터장님은 축구 경기장의 필드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협력을 하는 기관이 바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직접 행정기관이 아니라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 외에 단체들은 활동 촉진이나 오늘 이렇게 행사를 주최를 하는 센터 협회라든지 이런 쪽은 활동 촉진을 위해서, 그리고 센터 협회는 특히나 그 센터의 권익 실현을 하는 그 지지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보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 조직으로서 자원봉사센터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첫 출발이 이번 국가기본계획의 실행연구 광역과 도센터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이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이 키워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주체가 되어지는 출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영상에서요, 이미 이 키워드들은 다 공유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4차 기본계획에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형식이라는 부분이 조금 벗어난 부분,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자원봉사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가치 확장이라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뉴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조금 4차 기본계획에서 추가적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전체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지만 1영역은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다 담겨 있고요. 국제 영역도 1영역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2영역은 조직과 인프라 그리고 연구라는 영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3영역은 뭐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특성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저는 백지도화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림을 우리가 담아내보자. 그것을 우리가 하이브리드라는 표현도 썼지만 어쨌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빈 도화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3영역이다. 방법적인 것, 수단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참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치 확장이라는 것, 그죠? 그리고 그 일상적인 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졌고요. 이 영역에서는 인프라 부분에서 결국은 자원봉사 그 중심에 있는 센터들이 조금 더 민간성과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영역은 제가 백지도화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지에 대한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요, 사실은 이제 중앙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들 그 경계라는 것이, 제가 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도요, 경계에 대한 것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역할이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일까? 아니면 도에서는 이 역할까지 해줘야 되지 않아? 기초센터의 목소리든 또 해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기에 너무 어렵다. 이런 경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나름대로 저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자, 초록색을 보시면 아마 광역에서의 고유, 그죠? 실질적으로 위에 글자, 센터 글자와 같은 색깔이 있는 것이 아마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되어지는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보라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모든 센터들이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범위나 영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기본계획의 실천, 과제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연결 접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광역센터, 도센터 포함해서 광역센터에 제가 그 주황색으로 중앙센터와 광역센터의 공통 키워드가 조사 연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을 보면서 조사 연구 영역이 광역 도센터가 실행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실행을 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자원봉사의 변화라든지 대한민국 전체가 다
똑같진 않거든요. 지역마다의 색깔들 온도 차이가 다른데 그 부분이 좀 반영되어져서 그 지역의 수요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조금 더 개발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조금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2차 워크숍까지 해서요. 어제 아마 서울센터에서도 2차 워크숍이 있었고요. 해서 전체 20번의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 보조 연구원 포함해서 총 4분이 함께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전국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중간 보고회 겸 이 워크숍에서 나왔던 키워드들을 제가 좀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올까? 회자는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가? 그리고 많은 다수의 의견이 그러할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연구 책임을 맡고 있어서 오늘 대표로 이 자리에 왔지만요. 저와 함께 같이 발로 뛰어주신 분들 굳이 역할이 없으시면 제가 꼭 오셔야 된다고 모셨습니다. 우리 성공회대 조철민 연구원 박사님 어디 계실까요? 네, 아마 네 계시고요. 그리고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의 이인재 사무국장님 어디 계셔요? 네. 그리고 부산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의 곽돌주 국장님 계실 거예요. 네, 다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이 함께 하면서요. 저희가 8월까지 이 과제 끝내지만 과제가 실행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것이 출발점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집계는 못했어요. 전체 이제 20번의 워크숍을 통해서요. 저희가 만난 사람들의 숫자가요 323명의 현장의 자원봉사 관리자분들을 만났어요. 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분을 제가 처음으로 만나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단어 클라우드 분석 아마 자료에 있어서 보시면 되겠지만요. 강점과 약점 이것은 기관 내부에 그리고 수학 분석을 했는데요. 기회와 위협은 기관 외부에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범위는 센터마다 조금 달랐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군 행정 담당 공무원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졌고 어느 지역에서는 광역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포함되어졌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현재 처한 위치에서 수학 분석을 해보니까요. 강점에서는 4개 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요. 제가 전체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최다 빈도 단어는요. 부족이었어요. 뭐가 부족할까? 예산 부족, 인력 부족, 다양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네트워크 부족.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많이 나온 것은 필요하다, 무엇이? 네트워크.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요. 저도 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는 혼자서 센터를 운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변의 자원들과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할 것이냐 네트워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료는 없지만요.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점과 약점에 대한 키워드들은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에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강점과 약점에서 많이 나왔던 걸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많은 조직들, 센터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선임자들은 경력이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면서 그때부터 실제로 함께 해왔던 이제 관리자들, 사무국장님들, 팀장님들 15년에서 거의 20년 경력이 되세요. 그리고 일선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관리자는요. 경력이 제가 만났던 쪽은 일주일 됐던 분도 계셨어요. 일주일부터 보통 한 3년 이내. 그러니까 강점은요. 선임자의 노하우 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그 노하우를 통해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어. 강점이 나왔는데요. 약점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조금 심하게 표현된 곳은요. 고인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업무 격차가 너무 크다라는 내부에서는요. 너무 크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좋은 노하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가 조금 더디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에서 나왔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기회와 위협에서는요. 우리 지역에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이 많아.
너무 좋아. 그런데 위협이 무엇이냐? 자원봉사센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조금 더 분석을 하겠지만 지금 중간 과정에서 이런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에서 조금 더 우리가 전략 방향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중간 관리자에 대한 양성, 그죠? 내부 환경에서는요. 그러면 외부에서 중간 관리자를 영입해야 될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센터에서는 대부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내부에서 중간 관리자를 어떻게 빨리 양성하고 실제로 노하우를 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직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부분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네트워크에서는요. 진짜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네트워크를 하는 기관 간의 상호 신뢰, 트러스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네트워크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면 그 조직은 안 돼. 신뢰보다는 불신이 너무 강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합 분석을 했던 것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4차 기본 계획은 저희가 그 처음 연구를 할 때 현장의 목소리 FGA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분야도 너무 다양하고 과제가 너무 많다. 과제를 줄여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3차 기본 계획에는요. 5대 영역에 37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줄이다 노력을 했으나 다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못 줄이고 3개 영역에 33개의 과제로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과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 센터가 공동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고 사실은 다수결에 하다 보니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그 보시면요. 그 실제로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과 사회적 위상 강화라는 것이 전체 중앙센터 연합 워크숍을 포함해서 총 19표 기준으로 해서 절반 이상의 그죠. 그 선정되었던 과제였고요. 그 다음 많았던 것이 생애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 그리고 1영역과 3영역 연결되어지는 것이 홍보 쪽인데요. 캠페인 대한민국 캠페인과 홍보 다각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과제로 도출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과제를 우리가 같이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참고를 하시고 이후에 어떤 과제들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자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중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과제 중에서 중요 키워드로 나왔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자면 센터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이런 정책 과제들은요 사업으로 현실화시키는 노력들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떤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양한 어떤 홍보 방식을 도입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생애 주기율 맞춤형 봉사활동도 있는데 그 수합 분석을 하면서 청소년 활동 줄어들었다는 우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고령화 MZ세대 참여가 부족하다. 3가지 키워드가 가장 많았는데요.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럼 MZ세대를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노력을 한다라는 센터보다는 그냥 문제다라고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센터가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MZ세대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어떤 그 재미있는 요소, 재미 요소, 게임 요소들을 조금 가지고 와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것들을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략 방향으로 제가 향후에 이제 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많은 제안을 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나왔던 과제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센터 위상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를 먼저 선정하는 것 그리고 그 공급자 중심에 맞추며 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자원봉사자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자원봉사를 파견했다면 이제는 자원봉사자 맞춤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령화된 자원봉사자를 그러면 그만두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령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어갈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같이 드리면서 제가 중간 보고 겸해서 오늘 여기까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온라인상으로도 관심이 많으신 분도 있으시고 질문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추후에 뭐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미 교수님 숨도 안 쉬고 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후에 또 끝날 때까지 계실 거니까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들으면서 질문이 있거나 좀 이건 건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중에 그 메모지가 있거든요. 메모지에 이렇게 멘트를 쓰셨다가 우리 스태프들이 여기 주변에 있어요. 스태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 순서에서 좀 논의하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질문과 소감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17개 시도 순회했던 17개 지역의 실행계획 과제들을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전체를 다 들어봤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3군데 지역만 좀 모셔봤습니다. 17개 지역 중에 부산, 경기, 제주 이 3개 지역의 실행계획 과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박수와 함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민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국가기본계획 실행 워크숍에 대해서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기획 의도 및 방향성입니다. 저희 부산은 1차, 2차, 3차 국가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4차 국가기본계획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게 의미 있지 않느냐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국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가 함께 자원봉사 가치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생각하는 범주가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변화의 가능성 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이번 워크숍의 의도는 함께 되짚어보고 함께 기획을 하자는 취지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예, 두 번째는 워크숍 참여 결과입니다. 저희는 5월 16일 날 종일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 부산에는 17개 시구군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 국장, 행정에 있는 공무원이 전원 참석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선정 과제는 이 화면과 내용이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 의미를 두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지침과 조례 제정,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가 선정 과제로 채택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부산은 자원봉사 센터 간의 직원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타 광역시도보다 아주 우수하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산이나 인프라적인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조금 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프라의 근간이 되는 관련 지침과 조례 제정 그리고 관리자 역량 강화가 이 워크숍을 통해서 됐다는 점이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기본계획 워크숍이었지만 결국은 지역의 현안을 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이 워크숍을 통해서 큰 의미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발견된 조직 및 개인의 변화와 시사점입니다. 1990년 파리에서 아야베 제1차 세계자원봉사대회가 개최가 됐고 거기에서 세계자원봉사 선언문이 채택되고 선언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원봉사 기본 단위이고 평화, 자유, 기회, 안정, 정의를 추구하는 원동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세계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인류가 극복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것이 이 자리에 채택이 되었는데 우리 워크숍도 여기에 대한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의 자원봉사 국가기획을 둘러싼 많은 상고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국형 부산형 자원봉사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좀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새로운 소식을 전하면서 마무리해야 할까 합니다. 저희 부산에서 내년에 2024년 아야베 세계자원봉사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네, 내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 10월 22일에서 25일 부산
빈백스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 참여하신 분, 온라인에서 계시는 분들 다 같이 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김경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짧게 발표하셨는데요. 저도 짧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왔는데 이보단 짧게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도 처음에 제안을 받고 저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했던 작업들, 이 워크숍의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마이크 죄송해요. 이런 거 처음이어서 네.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 막 이국리 저국리를 하다가 한 가지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보시는 것처럼 원형 미로인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하셨던 미로하고 좀 다른 이미지예요. 그걸 떠올리시면 안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로를 잘 헤쳐나가려면 저희들이 굉장히 우선 천천히 걸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 살펴보기도 하고 뭐 전망을 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것들을 좀 궁리해야 하는 사색의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워크숍 과정들이 이러한 사색의 시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일단 제목도 사색적 걷기를 위한 원형 미로처럼 좀 문학적으로 좀 적어봤는데 문학적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막 끝내려고 하네요. 네, 시작도 안 했는데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는 광역단이 저희 경기도 센터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총 6번의 워크숍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5번 정도 진행을 했고 내일 마지막 6번째 워크숍이 진행이 돼요. 꽤 긴 시간으로 따지면 30시간 정도 저희는 전 직원들이 좀 참여형 워크숍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흐름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먼저 첫 번째 국가기본계획을 토파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고요. 실은 저희는 작년에 저희 연구진으로 아까 소개해 주셨던 조철미 박사님하고 작년에 타사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학습해 본 경험들이 있고 올해 또 한번 두 번째 복습을 하면서 33개의 세부 과제들을 좀 조목조목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툭 던져졌던 좋은 말들이 과연 우리 자원봉사 현장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을지, 영향력들을 이렇게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좀 반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졌고요. 네, 보시면 저희 33개의 세부 실행 과제와 저희 경기도 센터 올해 22개 단위 사업들을 이렇게 좀 매핑해 보는 작업들을 좀 했었는데 아마 하신 센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한 개의 사업이 한 개의 세부 과제에 이렇게 1대1로 대칭이 안 되고 여러 개의 세부 과제에 걸쳐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앉혀봤더니 경기도 센터가 지금 어디에 좀 집중해서 에너지를 투여하고 있는지 어디에 좀 이렇게 좀 새로운 에너지를 좀 투여해야 하는지가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들을 수립할 때 염두에 두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희는 지금 2차, 3차, 4차 워크숍은 팀별로 좀 진행을 했고요. 경기도가 좀 다른 센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직원들이 많은 편이어서 참여한 직원들의 집중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2개 팀씩 이렇게 나눠서 팀별 업무들을 좀 점검해보는 워크숍들을 진행을 했는데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의미들을 좀 확인해보고 목적과 목표를 새롭게 좀 점검해보는 시간 그리고 사업들을 이렇게 좀 세부적인 프로세스들을 한번 쭉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는 작업들을 했는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실행 계획 수립을 할 때 성과 지표와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거 굉장히 항상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저희 사업들이 이렇게 쭉 1년 정도의 흐름을 갖고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그냥 성과가 딱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프로세스들을 좀 점검해 봤더니 요소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좀 수행을 해왔던 거고 그 단위별로의 성과들도 우리가 우리의 성과들로 좀 정리해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었고요.
그다음에 팀별로 진행했던 워크숍들을 저희 6개 사업팀 팀장님들이 모여서 팀 업무들을 좀 조율해 보면서 저희 센터의 미션 비전과 국가기본계획이 잘 정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 전략들도 한번 좀 새롭게 한번 좀 그 문장화해 보는 작업들을 좀 해봤고, 아마 내일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6번째 성과를 리뷰해보는 워크숍, 지금까지 워크숍들을 전 직원들이 한번 결과들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면서 그리고 또 필요한 팀 간 업무 조율들을 직접 직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도센터가 우리의 미션들을 최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조직 체계들을 좀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여기서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6번의 워크숍, 지금까지 5번이지만 이 워크숍을 또 그 수행해 오면서 느꼈던 그 이 작업의 의미와 나름의 한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그 떠올랐던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실은 처음에 중앙센터에서 연구 사업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툭 던져졌을 때 실은 저희는 자체 그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들을 좀 준비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두 가지의 작업들을 동시에 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그 직원들이 피로도를 느끼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궁리하다가 이렇게 좀 같이 합쳐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기획을 해서 그렇게 6차례의 워크숍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처음 직원들이 이 작업들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항상 그렇지만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뭐 해서 뭐해,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뭐 비슷비슷한 문장들로 정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 자세로 이 작업들을 좀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워크숍들을 할 때 단지 멋진 문장이나 멋진 말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의 기준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러한 그 사전에 어떠한 직원들과의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여전히 한계로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참여적 프로세스를 갖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관심의 질과 지속에서 저희는 이번 워크숍이 아까 그 원영미로의 그 사색의 시간들을 갖게 해준 좋은 시간들이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러한 그 사색의 시간이나 관심들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굉장히 지속되어지는 것들, 일상에서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느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의 현장 업무에서 우리 각자 이 끊임없는 어떠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피드백의 구조들을 좀 확보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뭐 느낌들을 좀 가졌습니다. 마지막이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워크숍을 좀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그 키워드들을 좀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도 있고 좀 새롭게, 예를 들어 저는 행동주의라든가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이번에 처음 듣게 됐는데, 이제 제가 왜 이야기들을 하냐 하면 우리 현장에서 어떠한 우리의 계획들이 힘있게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맥락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좀 뽑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한테 이런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 자원봉사는 그 사회복지와 달리 뭐 서비스 전달 체계가 아니라 시민 참여 체계인데 국가기본계획이 맞나? 뭐 이런 좀 생뚱맞은 질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이 지원과 협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나름 뭐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기도 하니까 뭐 전혀 엉뚱한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러한 키워드들을 보면서 단순히 이제 국가기본계획 4차, 특히 지금 현재 저희 4차의 국가기본계획에 있는 그 33개의 과제들이 하나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 가이드라인이 되고, 센터들은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기관으로 그냥 단순히 그렇게 관계되어지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현장의 맥락에 맞는 고민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저희들이 계속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작업들, 중앙센터에서 했던 연구를 통해서 저희 광역 단위의 실행 계획들을 수립하는 이 작업들이 굉장히 소중한 작업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죠? 안녕들 하시오까? 제주에서 왔으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처장 권은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너무나 많이 힘드시죠? 편하게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금만 견뎌주시면 바로 끝날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개가 앉아 있는 걸까요? 서 있는 걸까요? 이건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른다고 하기는 좀 아쉽고, 그래서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닌가요? 예, 저희는 지난 5월 30일에 하루 종일 저희 전 직원들이 그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그 센터 실행계획 수립 워크숍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그 수업 분석을 통해서 뭐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센터가 갖고 있는 어떤 운영 현황, 그리고 어떤 내부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들, 그리고 센터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생각이 같아지는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국가기본계획이 3개의 그 정책 영역, 그리고 14개의 정책 과제, 그리고 또 33개의 세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쭉 도표로 이제 쫙 되어 있으면 순간 이제 그 중압감이 쫙 좀 몰려오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쓸데없는 이거를 우리가 다 해야만 할 것 같은 그 묘한 그 기분 나쁜 부담감, 압박감이 쫙 이제 스멀스멀 몰려오면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아니야 저거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어, 참아야 돼, 직원들에게도 절대 강요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스스로 제가 이제 저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가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나누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이게 한 사업이 한 과제로만 연결되어지지 않고 여러 개의 세부 과제로 중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느 사업에 더 중점 영역으로 넣어야 될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중점 영역으로 넣었을 때 이 사업이 좀 더 돋보여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성과의 지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뭘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부 과제들로 이 추진 사업들을 넣다 보면 성과 지표가 또 달라져야 되는데, 그럼 그 성과 지표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세워야 되지? 그리고 평가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희 이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졌던 생각들입니다. 잘 몰랐었는데 국가기본계획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생각들도 했고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자기의 소감들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 제주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센터의 비전, 뭐 가치, 미션, 그리고 전략 목표 이런 것들을 세우는 그런 워크숍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세웠던 이때는 제4차 국가 기본 계획이 아직 안 나왔을 때였거든요. 근데 절묘하게 그래도 빗나가지 않고 저희가 세웠던 이런 비전이나 핵심 가치들이 국가기본계획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내심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를 어쩌면 재수정해야 됐을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센터가 방향성을 잘 설정을 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영역별로 한번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선정한 겁니다. 1영역에서는 4가지의 과제, 2영역에서는 3가지의 과제, 그리고 3영역에서는 4가지의 과제가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 세부 과제에 따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서로 매칭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근무한 지가 한 이제 11년째가 되는데요. 국가기본계획에 관련해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공부를 해본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부를 같이 직원들과 하면서 같이 나눴던 생각들인데요. 직원들이 국가기본계획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많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우리 자원봉사의 패러다임도 많이 변화하는데 이에 따른 정책들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을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는 광역만 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광역과 기초센터가 다 같이 전 직원들이 모인 이런 워크숍을 한번 진행해 보자라고 계획해서 8월 중순에 우리 최유미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국가기본계획이 그냥 허울만 좋은 자원봉사 관련한 그 단어들을 나열해 놓은 그런 국가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실효성 있고 뭔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자원봉사 전문기관인 우리 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자원봉사 진흥을 견인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우리 센터가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 하시죠? 네, 제주 사투리 같으면서 같지 않은 네, 그 말씀 다 알아먹었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 기본계획 과제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댓글창으로 또 쪽지로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토크하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원래 예정인데요. 시간을 약간 오버해서 한 20분 정도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많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간 미니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김호진 과장님, 김우육 센터장님, 우영화 센터장님, 네,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저도 진행을 위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거죠, 이거 두 개가. 네, 그럼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바라보는 또 현장은 좀 다른 모습과 느낌이긴 하네요. 네, 우선 세 분 인사부터 좀 나눠주시죠. 예, 센터장님부터. 네, 네, 앉아서 하시는 네, 걸로 잠깐. 하겠습니다. 네. 뭐 앉으나 서나 크기는 비슷합니다, 그죠? 네, 중앙센터의 김우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우영화입니다. 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 김호진입니다. 이렇게 짧게 인사를 하신다고요? 네. 그러게요. 최유미 교수님의 발표, 요약 집계된 발표와 세 분의 지역 발표를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 10초간 네, 짧은 소감평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그럼 사실은 뭐 써왔거든요. 써왔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세션에서 이제 사실은 저의 의도기도 했는데 정책을 우리가 체감해 보자. 그냥 떠 있는 정책이 아니라 진짜 정책, 우리 몸에 와닿는 느낌. 그런 정책을 찾아보자 했는데 저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발표하시는 분들을 제가 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아마 체감하는 정책을 살짝 맛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예. 이제 광역에서 다 발표를 해주셨고 이제 저는 기초인데 아마 기초 센터에 계신 센터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은 느끼실 텐데 이제 연말 연초에 행안부에서 이런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시행 실적을 내라라는 공문이 오면 이제 우리는 하는 작업들이 있죠. 센터들은 다 이미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자체 계획이. 그러면 자체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좀 쪼개서 국가기본계획 양식에 맞춰서 실적을 낼까? 뭐 이거를 어떻게 직원들이 분담해서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그동안 사실 했던 실제적인 현황이었고요. 저희 은평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본계획은 이제 앞에서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에 중앙센터에서 어쨌든 이 이행과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니까 이제 그런 죄책감을 좀 덜 가지고 아예 그냥 공부도 하면서 뭔가 제대로 정렬을 좀 해볼 수 있겠구나. 일단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역시 이거는 과제로 이제 남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도 짧은 소감. 네. 네, 왠지 자꾸 눈치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먼저 최유미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계속 도움 부탁드리고 아까 권은혜 처장님 말씀하실 때 뜨끔 찔끔 뭐 경각심 그런가 책임감 이런 거에 많이 느껴져서 정신이 번쩍 좀 차려졌고 지금 실행계획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따르는 실행계획을 한참 지금 실무적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그런 좀 경각심이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니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우리의 의도가 이렇게 좀 드러난 것 같아서 내심 기쁘긴 합니다. 네,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국가기본계획 과제는 뭐고 지금 센터가 수행한다는 실행계획이라는 건 뭐냐,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 거냐, 그런 질문들을 제가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김우육 센터장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이라는 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다음에 또 국가기본계획에 딱 첫 문장에 나오는 게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도대체 그건 또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원봉사 하면은 자원봉사에 약간의 신비주의 전략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표현대로 하자면은 자원봉사는 보약과 같이 많이 먹을수록 몸에 튼튼해진다. 이게 저는 자원봉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그동안의 되게 익숙한 패러다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국가계획이라는 건 보면은 되게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 나누어진 것들이 실제로 우리 자원봉사 현장에서 쓰여진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조금 전에 보약처럼 그냥 많이 먹으면 좋다가 아니라 이제는 처방약처럼 바뀌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제의 특성과 지역적 과제와 봉사자들의 욕구와
뭐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자원봉사에 약을 투입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방전을 발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를 붙여보면 실행계획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처방전을 발행하고자 하는 센터가, 저는 이 처방전 발행하는 과정도 바뀌어야 되고 이제 이 작업도 바뀌어야 된다. 특히 처방전을 만드는 우리 관리자들, 센터의 역량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야매로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의 전문화, 이 과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보면은, 저는 실행계획 만들 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은 어떻게 갖출까, 이것 과제까지가 연결되는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국가기본계획이 굉장히 멀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좀 내가 직접 이걸 좀 어떻게 녹여내서 실행할 것인가에 우리 과제로 좀 받아 안는 작업이라고 이해가 좀 되기는 합니다. 사실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멈춤과 이런 걸 위기를 좀 겪었었죠. 아까 김경일 팀장이 발표하실 때 잠시 멈춰서 썼던 그 미로 사진이 굉장히 기억이 좀 남기는 합니다만, 사실 저희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 3년을 지난 현 시점에서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구나, 저는 그걸 많이 느끼고요.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오늘 사실 발표자들이 다 우리 동료들이 발표를 했거든요. 예전에 생각해 보면 다 외부에 누군가 전문가 또 좋은 그 외부 발표자를 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훨씬 더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성장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사실 이제 은평구 센터장님께 잠깐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은평구도 사실 기초센터 이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지역에서 겪었던 어떤 그 위기 또는 기회, 그걸 또 어떻게 좀 돌파했는지 좀 경험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우리 이 국가기본계획 과제와 연계해서 지역은 좀 어떻게 이걸 진행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뭘 쓰려고 썼는데 이제 그거대로 안 되네요. 그냥 답변을 말씀을 하면, 코로나 시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준 게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일을 줬고, 그리고 많은 혼동을 줬고, 또 둘째는 어쨌든 그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저희가 발빠르게 뭐를 해야 되는 뭐 이런 바쁨을 이제 줬는데, 가장 큰 거는 코로나 시기에 그 센터와 봉사자 또는 관리자와 관리자, 봉사자와 봉사자 간의 신뢰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건 이건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센터가 센터만의 결정과 어떤 프로세스로 뭘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걸 하는 것은 센터 관리자가 아니라 결국엔 봉사자들이 하셔야 되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감염병은 상해보험 혜택에서 제외돼 있고, 저희가 뭘 어떻게 센터 직원들 뭐 많게는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할 수 있었던 거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의사결정을 같이 내리는 거였습니다. 저희 은평에서는. 그래서 봉사자분들의 대표,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캠프인데요. 캠프분들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픈해서 공개하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의사결정을 좀 같이 내리고 그 전달 체계라든지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같이 짰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이었는데, 이걸 겪고 났을 때, 한번 이걸 겪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센터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 국가기본계획의 거버넌스라고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좀 많이 형성된 뭐 이런 것이고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는 캠프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 단체라든지 뭐 유관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과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 김원민 차장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예를 들면 이제 자원봉사를 위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큰 의미가 아닌 거가 된 거죠. 이 다 분절화되시고 따로 계시는 분들과 자원봉사는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할 건가, 이분들의 무엇을 우리는
지지하고 지원할 건가? 그랬을 때 이제 내 곁에 자원봉사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사회적 외로움이 21% 경감되었다는 거, 저는 이게 퍼센테이지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이슈를 자원봉사가 대처하고 뭔가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데,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괜찮습니다. 저 오늘 이제 앞에 1세션에서의 이 내용도 너무 이제 감명이 깊어서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그 사례들이, 저는 국가기본계획에서의 어떤 시민성이라든지 뭐 연대, 성장, 그리고 거버넌스 이런 거 나온 거가 기존에 저희가 했던 워딩이나 그런 체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현장에선 그걸 저희는 요구받고 있고 작게라도 다른 형태지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자체는 우리는 어쨌든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 거고, 이제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다, 뭐 줄어들었다, 절반, 뭐 이런 어휘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해왔던 지점에 대한 어떤 사회적 성과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이거를 우리 같이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봉사자분들, 시민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는 같이 하면서 좀 힘을 받고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길었네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마 은평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가 더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니까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걸로 하고요.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중에 저도 공감이 갔던 게 이미 우리가 현장에서 작게나마 또는 이런 다른 형태로 실험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정의하고 규정하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달랐던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중앙센터가 이제 3년간 전국 센터와 함께 우리가 안녕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초기에 엄청 욕먹었거든요. 그게 뭐냐고, 이걸 어떡하라는 거냐고. 근데 사실 오늘 저는 그 태안의 사례를 들으셨지만 윤수진 선생님의 사실 이 히어로를 하나 발견했다, 보석 같은 사람을 이 안녕 캠페인이 발견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제가 괜히 혼자 울컥하고 막 그러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재난을 겪으면서도요, 올해 이제 아까 그 국가기본계획에 분석해 주셨을 때 사실 오래된 경험 있는 실무자, 이게 우리의 경쟁이기도 하고 이게 자칫 삐끗하면 고인물이 되기도 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경험을 어떻게 전환해서 좋은 그 역량,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중앙센터가 올해부터 좀 하기 시작했고요. 네. 제가 그 사례는 조금 이따가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본계획에 그럼 이 과제를 직접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책임 부서인 행안부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건데요. 이번에 4차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제 선정 중에 정부에서 좀 집중해서 또는 강조하고 싶었던 과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공유해 주시고, 이게 사실 아까도 우리도 좀 알려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현장에 이 국가기본계획이 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시 행안부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국가 계획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고 행정적 절차를 밟을 때 제가 우리 팀에 자주 물었던 질문이 3차하고 뭐가 다른 거고 차별점이 뭔지, 강조점이 뭔지 이런 걸 스스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묻는데, 이렇게 묻다 보니까 국가의 기본 근간이라는 것이 막 차수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나 틀 자체가 그 용어적인 표현들이 너무 그렇게 바뀌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다만 이제 중점적인 방향의 몇 가지 기준점을 잡았던 것은 아마 그 표현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아까 제주도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잘 보이지는 않겠으나, 저희들의 의도가 분명한 거는 상황적인 지금 터닝 포인트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코로나 얘기 많이 나오지만 이게 축소나 위축점이 아니라 움츠렸다가 뭔가 전환되는 새로운 이제 도약점, 전환점이라는 인식 전제 하나,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트렌드가 비대면, 비공식, 개인 이런 유형들을, 온라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 체계상으로 편입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어지는 과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기본 계획뿐만 아니라 계획과 맞물려 있는 실태 조사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가 그 차수회고 다음 주에 이제 착수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맞물리는 시기적 타이밍이
중요하고 지난 2000년대 초에 법 개정 이후에 2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도적 법적 개정이 없었다는 것은 정체가 되어 있었거나 행정적인 논의나 개선 조치가 좀 부족했거나의 측면이 조심스럽지만 있기 때문에 이 시기와 맞물린 국가계획의 시점이라는 출발 시점이라는 상황 인식이 하나 또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부산에서 나온 내년에 4차 자원봉사대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침 이번 스타팅에 우리 앉아 계시는 정현욱 우리 회장님 그리고 김무혁 센터장님 제가 기회 있을 때 이게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럴 수는 있으나 저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나 열정이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황적인 매칭이 될 때 뭔가 이렇게 가이드라인 방향으로 설정되는 그런 쪽에 상황적인 인식을 좀 많이 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표현적인 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방향적인 포괄적인 저거라서 그 표현 하나하나로 가지고 차별을 하기는 어려우나 실행 계획에서 가급적 저희들이 각 센터나 이런 데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받자는 의도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 우리 중앙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띄워준 바람에 오늘 언급해 주셨으나 각 센터와 이런 소통과 공유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부분들에서 한꺼번에 모두 다 할 수는 없겠으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소액이라도 담은 몇 억이라도 좀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실행 계획 중에서 의미가 있거나 센터 쪽에서 이렇게 선도 시범할 수 있는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선별적인 사업이라도 기회와 좀 실행의 기회를 갖추고자 지금 예산 정액 신규 편성 부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도 관심과 도움을 좀 주셔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현된 것 중에는 이제 특성화 전략화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사례를 좀 발견해서 센터장님과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좀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조금 계획상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으나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 이 자원봉사센터 현장의 그런 실행 계획적인 이거를 일상적인 처리 행정 업무로 보게 되면 계속 그 로드에 메모리 돼서 아마 어려울 텐데 저희가 볼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통상적인 민간의 개별적인 수많은 자원봉사 단체들과 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센터는 그러면 일선체 현장 단체인 건지 중간 도매상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기존의 소위 복지나 환경적인 요소에 많이 있던 것이 안전 쪽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최근에 지역적인 대안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나 지역 소멸,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어떤 그런 대응 패러다임이나 그 역할론적인 거를 어떻게 이게 계획상에 좀 제시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네트워킹의 여러 가지 부분을 표현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관심과 역할이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해를 해주시겠으나 국가의 기본 계획이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바뀔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는 다소 어려움이 좀 있어서 실태조사가 하반기에 진행이 돼서 그 실태조사와 실행 계획을 잘 좀 종합한 조금 더 실천적인 좀 이렇게 선별적인 이런 실행 계획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겠다는 좀 책임감과 의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막 기대가 되시죠? 예, 여기 사실 질문과 제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4차 국가기본계획 워크숍 참 좋다. 근데 기초자치구의 행정부서장과 기초센터도 좀 같이 기회를 달라.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런 그 전체적인 설명회 같은 걸 좀 해주면 어떠냐 이런 이제 제안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잘 받아서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방금 이제 그 지역 소멸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협력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아까 어떻게 보면 센터의 그 포지션이나 역할을 넘어서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센터가 지금 하반기에 좀 시작하고 있는 과제가 좀 있습니다. 그거 곁들여서 우리 김혜욱 센터님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금이나 정책과 어떻게 우리가 이 연동해서 좀 갈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아니죠? 네, 질문. 원래 짜인 거하고 다른 얘기. 예, 제가 원래 시나리오대로 잘 안 합니다. 갑자기 훅 들어왔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도 또는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지역이 사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국에 한 90개 정도 지방정부가 지금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따지면 90개만이 아니고요. 거기랑 연관된 지역까지 따지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은 지금 줄어드는 인구와 우리 자원봉사계에서는 고령화로 얘기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자원봉사자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모두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매우 유력한 방안이 사실은 그냥 알아서 각 부처별로 기금 따서 사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해당 지역의 주인공들을 새롭게 찾아나가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결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그냥 묵묵히 자원봉사 열심히 합시다가 아니라 우리한테 닥친 이 심각한 문제를 자원봉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라는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김호진 과장님하고 같이 이 숙제를 한번 풀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과장님 요 얘기 어떻게 한번 풀까요? 그럼 받아주시죠. 아마 일선센터에서 기본계획이든 정부의 방침이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수긍하는 정도는 우리가 얼만큼 더 긴밀하게 접촉하고 실제 그런 예산을 지원받든 도와주든 뭔가의 접촉 빈도나 이런 것들 사례들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의논할 때 저희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와 행정 네트워크가 긴밀하니 각 센터에서 만약에 선도적으로 시범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신규 사업 유형으로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그것이 일정 한계가 있어서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행정적인 서포트를 통해서라도 각 시도에 행정적인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각 시도에는 지금 지역의 소멸을 위한 자체적인 대응 그리고 행정안전부에도 우리 균형발전부서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가까운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의 각종 공모 사업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는 자원봉사의 그 대상과 취지와 상당히 연계 내지 중첩될 수 있는 유형의 사업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로드 얘기를 했는 것처럼 너무 기존에 하던 그 행정 업무 처리에도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이라는 게 제일 키워드라고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신 그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개선하면서 그러한 그 유형이나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조금 할 기회를 시범할 것인지 그래서 몇 개의 시범 케이스라도 보여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실행 계획에 조금 구체화시키고 그 사례를 전제로 모델링을 해서 조금 확산시켜 나가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네 박수 치셔도 돼요. 우리 그 김호진 과장님이 행안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경주시 부시장님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해를 잘 하고 계셨고 또 마침 그 센터가 그때 경주가 재난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재난 현장을 지원하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시간이 임대할 시간이 저희가 촉박해가지고 더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약간 마무리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영하 센터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영하 센터장님께는 현장에서 좀 약간 우리가 이번에 이 기회를 어떻게 좀 함께 돌파해서 가자라는 약간 제안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두 분이 계시니까 좀 이런 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현장의 목소리로 좀 건의해 주시는 것도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 자원봉사 센터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한 130%는 대부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빈말은 아니고요, 과장님.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굉장히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 변화를 저희는 이거를 거부하기보다는 굉장히 전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니트 컴퍼니 같이 이렇게 당사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건강하게 같이 모여서 풀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우리는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례를 오늘 보여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례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 자원봉사 센터의 강점은 이런 데를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접하는데 우린 또 마음이 무거워요. 다 접해서 보이고 뭘 해야 될지 보이는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마음은 다 돼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하죠. 우선순위와 이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항상 하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와 같이 할 건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합니다. 일선 센터들이.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 센터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사회적으로 좀 자원봉사의 긍정성, 효과성 그리고 이 사회적인 성과 이런 거를 잘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좀 고민이고요. 이건 기초 단위 센터에서는 도저히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나 자원봉사의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센터들이 좀 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행정하고 부딪히거나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저도 좀 공무원 신분이어서 이 얘기하긴 그렇지만 행정과 부딪혀서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시너지를 내면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인데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부분은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웃음 나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컨퍼런스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여기 질문 주신 것 중에 그것도 있었거든요. 센터협회 토론회나 중앙센터 컨퍼런스에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원봉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과 노력에 대해서도 다뤄줬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여기 또 우리 센터협회 회장님도 계시니까 후속으로 저희가 잘 받아 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영 센터장님, 네,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실행 계획을 저는 우리가 세우면은 그 다음에 꼭 하고 해야 될 거가 하나 있습니다. 실행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가진흥계획의 실행 성과 보고를 우리는 행정에다 한 셈이거든요. 서류로 꾸며서 했는데 저는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국민들한테 자원봉사센터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라는 거를 매년마다 꼭 보고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이번 실행계획 만드는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국민들한테 시작할 때 올해 우리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는 이런 과제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자원봉사센터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꼭 보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큰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네, 과장님, 네, 마지막 말씀. 다센터고 저희가 행정부처니까 더 책임을 느낍니다.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뭐 개인적인 소개도 좀 해주셨지만 뭐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 판단을 가지고 자꾸 공적인 업무적인 것과 직접 연결될 수는 없으나 사람이 다 인지상정이라서 현장에서 본 모습들이 항상 새겨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보고도 제가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지금은 민간협력과지만 내가 퇴직하기 전에 민간협력국이 될 수도 있고, 예, 자원봉사팀은 자원봉사과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뭐 조직이 커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2017년도에 경산시 부시장 재임하면서 그때 얼핏 봤던 자원봉사센터와 그리고 21년, 22년 고향 경주시에서 봤던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그 자원봉사센터의 모습의 변화 정도를 느껴보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과 존재감과 모습으로 바뀔 건데 우리가 비록 그 작은 한 텀을 맡은 행정공직자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중요한 뭔가의 이 전환점, 변수들이 딱 매듭짓는 이 시기에 우리가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또 이런 데 와서 말을 하고 하면 스스로 다짐의 의미도 크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저희도 가급적 현장에 기여되는 대로 가고 할 테니까 전에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가까운 마음으로 저희 행정안전부를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감동입니다. 네, 오늘 그 짧지만 시간이 너무 아쉽긴 하면 짧지만 세 분의 패널과 함께한 미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셔도 되는. 네, 이제 컨퍼런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희가 화두로 걸었던 돌파 연결 우리 자원봉사로 만드는 연결의 신화라는 주제로 제7회 컨퍼런스 준비했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현장의 뜨거운 열기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뜨겁게 함께 지금까지 해주신 전국에 계신 동료분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자원봉사 현장에서 돌파하고 연결하고 멋지게 활약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연결의 신화를 만들어가는 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만나고 나눌 수 있어서 오늘 시간 참 행복했고요. 다음 컨퍼런스 때도 조금 더 변화하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현장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